자, 우리가 토요일 날 상상함수의 극한 좀 얘기를 했죠.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 중에 뭐 x분의 sin x라든지 뭐 x분의 탄젠트 x라든지 x제곱분의 1-s 코사인 x 이런 거 몇 가지 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따지했고요. RPM 설명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하고 합성 요 얘기 조금 길게 했고 그것들 하면서 4단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단원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살짝 했던 게 뭐 요런 얘기 했어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저 세 번째 거 내가 했나? 순간 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 뭐 삼각함수 극한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제 그 도입부에서 먼저 알고 들어가야 조금 수월한 아이들이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민준아 이거 얼마예요? 1. 좋아요. 영훈아 이거 얼마예요? 1. 지민아 이거 얼마예요? 2분의 1. 똘똘하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냐? 1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다들 똑똑하시네요. 이 틀의 기억력은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살짝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말하는 요 x자리 있죠? 요 x자리 얘는 빼고 요 두 녀석은 지금 x가 0으로 가는 형태잖아요. 만약에 똑같이 x가 0으로 가는 이 형태에서 만약에 x가 0으로 갈 때 fx 또한 0으로 가는 구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0으로 안 가면 의미가 없겠죠. 자, 이런 느낌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fx분의 sin fx 또한 1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x가 0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fx가 똑같이 0으로 간다면 fx분의 탄젠트 fx도 1이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fx라는 녀석이 무조건 1차식이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2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심하면 3차식, 더 심하면 4차식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가 0으로 가는데 이 자리에 사인 자리 안에 뭐 3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7x 뭐 이런 게 들어와 있었어. 그럼 내 분모에 봤더니 이런 게 들어와 있네요. 2의 x의 제곱 플러스 8x 이런 게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걸 구하래요. 선생님 도대체 저거 뭐 어쩌라는 걸까요? 사인 안에 저런 게 왜 들어있을까요? 우리 생각하는 거야. x가 0으로 가는데 전부 다 x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다음 함수도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분모에는 항상 이 아이하고 동일한 아이가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냐면 분모 자리에 마찬가지로 3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7x가 있어야 돼. 근데 없어. 그럼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자 얘가 만들어지는 대가로 얘가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겠죠. 그럼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자에도 이런 녀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죠. 야 너 일로 가, 너는 일로 가. 그러면 앞에 있는 얘하고 얘가 묶어져서 이 원리에 의해서 앞은 1이 나오겠죠. 뒤는 보는 거야. 뒤에 보시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제 0분의 0꼴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모는 x 똑같이 나눠주시면 2x 플러스 8분의 요거 x 다 날려버리면 3x의 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7 이런 구조가 된 거야. 그쵸? 그러면 요 녀석에다가 x 어차피 0으로 가는 거니까 날려버리고 남는 건 8분의 7. 그래서 4분 8분의 7. 이런 느낌으로 풀이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 사인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상한 애들이 다 들어와 있어. 로그도 들어와 있고 지수도 들어와 있고 또 다른 사인 삼각함수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항함수 뭐 3차, 4차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 절대값도 들어옵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구성을 보는 거야. x가 0으로 가네. 이 안에 들어오는 이 fx에 들어오는 자리에 들어오는 아이가 똑같이 0으로 가네. 그럼 분모를 확인하는 거지. 분모에도 얘랑 똑같은 형태만 있어준다라고 한다면 요 구조에 맞춰서 1이 만들어질 거고 나머지 애들끼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0분의 0꼴이라든지 아니면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는 일단 기본 세팅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아, 요거 할 때, 요거 조금 애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요거 하다가, 이제 요 구성을 이제 기억하거든요.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2분의 1이 된 원리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게 요 구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극한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의 눈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라는 녀석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봤어. 나는 봤어. 분모나 분자에서 봤어.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이거 곱하셔야 돼요. 이유는 아시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사인 제곱 x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 원리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극한 문제를 푸는데 얘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곱하는 거예요. 이 구성이 아니더라도. 자, 이런 겁니다. 자, 밑에 이런 녀석이 있어요. 똑같은데 이번에 x 제곱이 아니고 x였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무슨 꼴이죠? 0분의 0꼴이죠. 그렇죠? 분모도 0이고요. 분자도 0꼴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 0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분모 분자에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합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조금 해석하시면 편하냐면요. 그 우리 루트 나오잖아요. 극한에서 0분의 0꼴에서 루트 나오면 무조건 뭐 했어요? 유리화했죠. 이 코사인 x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거의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는 솔직히 무리수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삼각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의 유리화가 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요거 보이면요. 무조건 이거 곱하는 겁니다. 거의 유리화 하듯이 그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자, 이걸 그대로 해보시면 이렇게 다 안 나오냐? 조금 요렇게까지도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서 분자는 뭐가 됐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였으니까 뭐가 됐죠? 사인 제곱 x가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x가 남아있는데 지금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하려면 여기 제곱이잖아요. 여기도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제곱을 만들어주면 될까로 이렇게 곱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죠? 1이죠. 얘는 얼마죠? 당연히 2분의 1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뭐예요? 0이죠? 근데 이거 분모 아니잖아.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이 아이를 계산해 보시면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문제 이제 시험 문제 풀다가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약간 이 형태를 꽤 많이 내거든요.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냥 이걸 놓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2분의 1 딱 해버려서 계산을 딱 해버렸잖아요. 그럼 틀려요. 얘는 뭐 나오냐면 0 나와요. 좀 다르죠? 분모의 x가 두 개냐 하나에 따라서 답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요게 제곱이 아니면 다른 값이 나온다. 이 정도로 조금 생각해 주시고 1 마이너스 코사인 x 나오면 무조건 1 플러스 코사인 x 분모 분자에 곱해서 유리화 하듯이 이렇게 풀어 주셔야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건 지난 시간 했으니까 여기 살짝만 더 가보자. 살짝만.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번엔 제가 요 x가 0으로 간다를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요. 이 녀석에서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봅니다. x분의 sin x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x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x분의 tangent x입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또 당연히 이 구성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성도 존재할 테니까. 자, 그냥 느낌적으로 보자. 이거 얼마일까요? 0. 이거 얼마일까요? 그치? 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할 것 같아. 그쵸? 왜 당연하죠? 얘 무한대죠. 그래서 sin x가 뭐예요? 진동을 해요. 그쵸? 아시죠? 꾸물꾸물 진동하는 거. 하지만 이 아이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값 사이냐면 sin x라는 게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쵸? 여기다가 분모에다 x를 한다. 자, x는 양에 무한되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리미트를 붙여줍니다. 샌드위치 정리죠. 그러면 이 아이는 당연히 0이죠. 이 아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죠. 그럼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 값도 당연히 0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 똑같은 형태이지만 근데 뭐 솔직히 외부가지 없잖아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봐. 분모 무한대고 분자는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2로 왔다 갔다 해. 아무리 백날 바라해도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당연히 샌드위치 정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무한대분의 상수네. 그러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뭘까요? 탄젠트 x. 자 탄젠트 x인데 탄젠트 x라는 저 값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증가하죠. 그렇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i에 뭐가 붙어야 돼요? 플러스 무한대냐?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에 따라 좀 이게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뭐에 따라 달라져요? 이 i는? x가 무한대로 가. 근데 이 i의 값이 뭘 하고 있죠?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0이 됐다가 갑자기 또 밑으로 가기도 하고 막 혼자서 막 요동을 치고 있겠죠. 분자 자리에서. 그러면 이 아이의 극한값 구할 수 있을까? 그냥 물어봐. 구할 수 있을까? x분의 3z x. 그냥 생각해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애매하죠?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 아이는 거론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딱 얘기하면 선생님 탄젠트도 있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탄젠트 해보시면 얘는 가는데 탄젠트 그래프가 막 요동을 치죠. 막 뭐 일관성이 없어요. 막 접는 선도 존재하고 없는 애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생각할 건 요 정도. 자 그럼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x가 0으로 가는데 x 그 다음에 sin x분의 1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sin x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치자. 꽤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상한함수의 극한에서는 사인이 주인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주인공이 되면서 이런 것들 설명할 때 다 사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얘가 주인공인데 x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형태 있겠죠. 어디에서 많이 봤죠?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극한할 때 뭐 이런 거 있었어. h가 0으로 가. 그다음 무한대로 가. 그리고 여기다가 h 갖다 써놓고 여기 안에다가 여기 갖다 써놓고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뭘로 바꿔서 역수로 바꿔서 분모로 보내고 해서 우리가 분모분의 역골 만들어서 샤샤샥 했던 거.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인 거야. 원래 x가 분모에 있었던 녀석이 분자로 가 있고요. 그 다음 요 x라고 각도가 나와 있었던 자리가 역수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직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물론 이 아이를 우리는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x가 0으로 가면 자, x분의 1을 내가 t라고 했을 때 그러면 x분의 1은 한마디로 t는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무한대. 그쵸? 아시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잖아요. 그쵸? 0으로 가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둘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쪽 볼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0으로 가는 그 형태를 이제 우극한이라고 많이 가정을 한다면 각도니까 이렇게 한다면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볼까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일어나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t가 무한대로 갈게 t분의 sin t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능하죠? 그렇죠? 얘는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sin t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느낌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역수, 속수 둘 다 역수로 만들어 놓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녀석 x가 0으로 가면 t, 그렇죠? 역수 i는 무한대로 가겠구나.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녀석은 뭐가 되겠구나? 1이 되겠구나. 무한대로 보내지만 0이 아니고요. 그렇죠? 역수기 때문에 1로 갑니다. 이 녀석 0으로 보내지만 역수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그렇죠?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조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극한을 문제를 풀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라서 이 사인과 관련된 거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봤어요. 사인, 요게 이제 기본 세팅인데 자,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에 0으로 가게 되겠고요. 그들의 형태를 이렇게 역수의 형태로 놔두더라도 뭐 그게 그렇게 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이 형태 자체를 보고 좀 생각해 보는 거야. 0분의 0꼴이면 1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0꼴이면 0이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얘 보는 거야. x가 0으로 갔네? 이거 역수로 생각해 보면 무한대분의, 그렇죠? 무한대꼴. 그 다음에 요 형태니까 무한대분의 0꼴이니까 0으로 가겠구나. 얘는 무한대로 가면 반대로 역수로 만들면 0분의 0꼴이니까 1로 가겠구나. 이런 느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실제 이제 극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제입니다. 아마 예제 한 3, 4번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거거든요, 오늘. 근데 예제 5번인가 6번부터는 5번, 6번 이게 아마 도형 파트인데 요 녀석들이 진짜 어려워요.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우리가 어제 예제 1번 요쪽 파트까지는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갔던 것 같고요. 자, 예제 2번 파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여라. 물론 이 아이를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얘랑 얘가 어떤 느낌이에요? 다 똑같은 녀석이죠. 그쵸? 약간 짜고 친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얘 약간 짜고 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면서 약간 직관적으로 저거 어떤 각을 0으로 보내는 꼴이구나 라고 느끼시면 좋은데 물론 지금은 안 되죠. 몇 번 풀다 보면은 굳이 치환을 하지 않더라도 풀리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입니다. 정석대로 치환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녀석입니다. 우리는 x를 파이로 보내는 요 식을 도를 받기 위해서 x-파이를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면 x가 파이로 갈 때 t의 값은 0으로 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치환해보면 t가 0으로 갈 때 x-파이를 t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t분의 여기 x가 파이 플러스 t잖아요. 그래서 사인 파이 플러스 t 이렇게 바뀌는 이 차이만 있을 거고. 자, 근데 민준아, 사인 파이 플러스 t는 뭐죠? 각 변환시키면 파이만큼 왔다가 더 갔어. 3, 4분면. 그렇죠. 마이너스 사인 t죠. 이건 하셔야 돼요.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마이너스 사인 t.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왜냐면 0으로 갈 때 0분의 0꼴. 이 아이는 1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겁니다. 이번에는 x-1을 t라고 합니다. 그러면 x가 1로 갈 때 t는 0으로 가겠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t가 0으로 갑니다. 자, 요 아이 우리가 x-1을 t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식 안에서 지금 1-x랑 1 플러스 x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t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t는 x 자리에 1 플러스 t가 들어갔기 때문에 t 플러스 2가 들어갑니다.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자, 분자 볼게요. 코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x인데 x가 1 플러스 t죠. 자, 이렇게 지금 곱해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뭐 하러 갈까요? 여기 살 수 있는 거. 뭐 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2분의 파이가 보입니다. 우리가 각도 안에 파이나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를 보면 각도를 변환하자는 거예요. 자, 한번 거칠게요. 자, t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녀석을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써드릴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t 2분의 t 파이? 2분의 파이 t? 2분의 t 파이? 2분의 t 파이 파이 뒤로 빼자. 1분의 t 파이 그런가? 자, 어쨌든 이렇게. 자, 그러면 코사인에서 지민아. 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바뀌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렇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기 때문에 이 녀석은 t가 0으로 갈 때 이 녀석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t 파이 t 자, 이렇게 됩니다. t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의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2분의 t가 필요해요. 그렇죠? 2분의 t 파이가 필요해요. 정확하게 2분의 t 파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t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 2분의 t 파이 자, 쓸게요. 여기도 2분의 t 파이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납니다. 그렇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t가 0으로 갔어요. 선생님 얘 어떻게 처리해요? 얘랑 얘가 알아서 사라져줘요. 이렇게. 그렇죠? 제거됐죠? 그러면 여기에 0 들어갔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2가 분모에 남아있고요. 천천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 0, 얘는 대상이 없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남았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시면 마마 플러스로 바뀌고요. 2분의 이렇게. 그러면 4분의 파이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복잡하긴 해요. 그쵸? 지금 제가 엄청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일일이 다 한 다음에 하나씩 한 다음에 각 변화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변환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구성을 맞춰주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제 이게 습관되면 조금씩 빨라지겠죠? 됐죠?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죠? 준원아 오늘도 졸면 어떡하냐? 준원아 저 오후에도 졸고 오전에도 졸고 언제 안 졸래? 자 여기 보자. 자 x가 x-파이를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합니다. x가 파이로 가요. t는 0으로 가겠죠? 들어갈게요. t가 0으로 가요. x-파이는 t로 갔습니다. t. 그 다음에 탄젠트. 자 2분의 x. 그럼 2분의 x는 파이 플러스 t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준원아 탄젠트 친절하게 써드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t입니다. 자, 이거 뭘로 바뀌어요?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무엇으로 바뀌죠? 해야 돼. 2분의 파이는 무조건 각을 바꾸기 위해서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t는 곱했고, 자, 요 녀석 자체가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t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역수로 바뀌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코탄젠트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이 아이를 마이너스 코탄젠트 2분의 t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쫙 표현하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 다시 써볼까요? 자, t가 있는 거야. 탄젠트 2분의 t 분의 t인데 마이너스 t죠. 그러면 여기 2분의 t가 있네. 여기 2분의 t가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형태 나올 테니까 탄젠트 2분의 t 분의 2분의 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치환해 주시고 그 치환하는 녀석들을 맞춰서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이제 뭐 숫자 바꾸기나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한번 잠깐 볼게요. 표현 바꾸기. 자, 지금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간답니다. 그리고 사인 파이 x 플러스 2랑 2 마이너스 x라는 아이가 있겠죠.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갑니다. 분모는 0이 되는 게 맞아요. 그쵸? 분모는 0이 되는데 사인 생각해 볼까요? 사인이 마이너스 2파이가 됐다? 한 바퀴 뺑 돌았네요. 음의 방향으로.
그럼 당연히 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0분의 0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i 마찬가지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0이 되려면 x 플러스 2를 t라고 놓고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t의 값은 0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식 바꿔볼까요? 자, 이 i는 이거 같아. 자, x 플러스 2를 t로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여기 t. 자, 요 녀석 우리는 x 이거 어렵다. 2 마이너스 x는 뭐가 될까? 2 마이너스 x 뭐가 될까? 생각해봐. t 마이너스 2가 쏙 들어갔어. 마이너스 t 플러스 2네. 그러면은 4 마이너스 t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다. 그렇죠?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그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녀석 갈게요. 사인 파이에다가 x는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 정리해 봅시다. 요거 또 한 번 해볼까? 영원아 이건 영원인가 해보자. 요거 뭘로 바뀔까요? 친절하게 사인 2파이 마이너스 t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2파이 마이너스 t파이. 그러면 2파이는 지금 한 바퀴 회전시킨 거잖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사인 마이너스 t파이가 되는데 사인이라는 함수는 애초에 어떤 함수냐면 그 기함수예요. 그렇죠? 그래프 자체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함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t파이라는 건 자, 플러스 t파이에서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기함수를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사인 같은 경우에 x가 돼 있는데 이 i가 이제 기함수가 된다라는 건 얘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x 또는 사인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기함수니까. 그러면 요 녀석 자체를 뭘로? 마이너스 사인 t파이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됐죠? 자 그러면 요 녀석 분자가 마이너스 사인 t파이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걸 못하시면 다음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이고 자 이제 분모에 뭐 필요해요? 여기 파이 있네. 이 t파이 그럼 여기도 t파이 필요하죠. 파이 곱하고 분자에도 파이 곱하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요렇게랑 요거랑 묶여가지고 얼마?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자 죄송해요. 자 그럼 여기 남았네. t가 0으로 갔어. 그럼 4 남았네. 4분의 1 여기 파이 남았네. 파이 그럼 얼마? 마이너스 4분의 8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됐어요? 별거 없죠? 뭐 옆에 문제는 그냥 안 할게요. 이거 어차피 똑같은 패턴일 거라서 자 먼저 이 아이가 들어오고요. 치환합니다. 치환해서 시계 형태를 바꾸고요. 각변화는 필수죠. 지금까지 계속 각변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변화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가물가물하다 싶으시면 수원책 뚜뚜 쳐다보시면 또 기억날 거거든요. 우리가 안 했던 건 아닐 테니까 시험 대비하면서 그거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시면서 각변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아까 계속 나오고 있는 사인의 그 형태 x분의 사인 x 형태를 만들어서 fx분의 사인 fx 형태를 만들어서 식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정말 됐어? 민주 여기까지 됐어요? 영원아 괜찮아? 지민도 괜찮아? 우리 준호언니는 또 자. 자 그런 느낌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적계수 결정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이 미정계수라는 게 이제 수투라는 거 처음 극한 배우고 배울 때는 뭐 저런 것도 있어 막 이렇게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냥 솔직히 그냥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 좀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미정계수를 몇 개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한번 가봅시다. 이거 0분의 0꼴이에요. 그쵸? 사인 0은 0이고요. 그럼 얘도 0이어야 돼. 그럼 b의 값은 반드시 뭐죠? 무조건 0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죠? b가 0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0분의 0꼴이 안 될 테니까.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그렇다면 이 아니지. x가 0은 사인 x의 제곱 플러스 ax 꼴이 만들어졌어요. 자, 얘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묶고 싶으시죠?
sin x x로 묶어서 x 플러스 a로 만들고 싶으실 거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아이를 보시고 너 1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x를 0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a의 값은 당연히 얼마? 2 나오는 거 당연하죠. 괜찮죠? 무난하죠? 자, 이렇게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x가 0으로 갑니다. 분자 0이네요. 그러면 분모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왜? 이 값이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그렇죠? 극한값이 0이면 의미가 없죠? 그런 문제를 낼 리가 없으니까. 자, x가 0으로 갔습니다. 자,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 돼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자, 밑에 있는 녀석 a 코사인 제곱 0도 플러스 b가 0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코사인 0이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뭐예요? a 플러스 b가 0이라는 소리죠. 자, 그럼 먼저 우리는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합니다.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a가 쏙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 들어갑시다. 자, x가 0 a로 묶었고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돼요. 어떤 녀석을 느끼셔야 되냐면 우리에게 친숙한 녀석이 하나 등장합니다. 기억이 나시면 좋고 안 나시면 어쩔 수 없고. 자, 요거 그쵸? 1 마이너스 코사인 x 혹은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x 친절하게 다 써드릴게요.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x도 분리해서 써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온다고 했죠? 0 나온다고 했죠. 그쵸? 근데 이 x가 합쳐지면 뭐 나온다고 했어요? 원래는 2분의 1이죠. 맞죠? 기억하시나요?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분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들어오면 요거 2분의 1이라고 기억하시자고. 그러면 요 녀석 보면 역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만큼에서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요거 가보자. x가 0으로 와서 코사인 0점은 1이에요. 그럼 요거 2죠? 그럼 곱하기 2a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래? 2분의 1이 됐대. 자, 계산 잘하시는 여러분들 a 값은 얼마죠? 괜찮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였고 요거 b의 값도 있으니까 b의 값은 역수니까 아니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어렵진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구해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쉽죠? 솔직히 이건 약간 거저가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똑같은 문제네요. 넘어가자. 자, 4번 유형 가볼게요. 오, 이제 오전 수업이 외롭지가 않아. 옆자리가 이제 누군가가 왔어. 자, 보자. fx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연속이래요. 값을 각각 구해보자. 뭐 별거 없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로 이미 약속을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구해볼까요? 자, 첫 번째 x가 0으로 가요. x의 제곱분에 a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코사인 x라는 이 녀석. 이 아이가 극한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극한값이 뭐야? 0이야? b야? 그렇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녀석이 함수값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얘는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자, 생각해보세요. x가 0으로 합니다. 분모 0입니다. 요거 x 0으로 하면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4죠? a 값 바로 떴죠? a 값은 얼마? 4. 이거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a 값은 3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다 끝났네? 끝나야 돼. 보이셔야 돼요. x가 0으로 합니다. 4로 묶었습니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분모에 x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우야, 우리는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이거 잘한다. 2분의 1과 4가 만났네요. 그럼 답은 얼마? 2. 이런 느낌으로 가시죠. 그래서 워밍어예요, 워밍어. 이런 느낌으로 좀 가주시면 되겠고요. 되게 쉽죠? 선생님, 이 삼각함수 지수 로그에 비해서 겁나 허접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그쵸?
그나마 좀 친숙해서 그런 거예요. LN이다. 오랜만에 LN이라는 생각납니다. 자, 지금 잠도 깼으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표현 바꾸기 2번. 숫자 바꾸기 너무 쉬우니까 표현 바꾸기 2번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의 푸는 가장 쉬운 거 마지막이야. 다음 페이지부터는 살벌합니다. 준원아 정신 차려야 돼. 동현이 얘 왜 하나? 사람 때문에 빠진가? 뭐 빠진 거 완전 그런 거 같은데. 민준아 아직 안 됐어? 자 보자 우리 민준이 보자. 민준이만 보자. 딴 사람 보지 마. 민준아 얘가 이제 정리가 되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요? 어떤 아이가 필요해요? 4x제곱? 이 아이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4x제곱 썼다고 치자. 자 이 아이는 당연히 우리가 얼마가 되는 걸 알아요? 2분의 1이 되는 걸 아시죠? 그럼 이 녀석에서는 얘가 지금 1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2의 x제곱만 필요했던 거잖아. 그렇죠? 2 곱하기 2의 x제곱만 필요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녀석과 얘가 만나서 1이 된 거고 그럼 누구 남아? 아직 2가 남았겠지. 그쵸? 그럼 얼마야? 2. 어려워? 안 어렵지? 안 어려운 거 왜 이렇게 어렵게 풀어? 그쵸? 뭐 들어갔지만 고민해보면 되는 거야. 그냥 분모하고 분자를 특히 이 부분. 여러분 융통성 있으시잖아요. 제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하고 x제곱만 알려줬다고 해서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죠? 요 녀석이 이제 fx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는 fx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똑같이 0꼴로 정리가 된다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됐어요? 자, 이런 느낌. 자, 이제 5번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정말 마음의 준비하세요. 혹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 지금 빨리 갔다 와. 혹시 다녀오실 분 있으세요? 좀 빨리 갔다 와. 마음의 준비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쭉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1시간 동안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등비수야. 요거 공부하면서 뒷부분에 도형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등비수열에서 도형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자, 지금 여기 삼각함수에서 극한에서도 여기서도 도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적분에 도형이 나오는 두 파트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능이 이제 문과 이과로 나눠져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가형 나형이라고 부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과 애들한테 던져줬던 문제가 이 녀석이 이과 애들한테 던져줬던 문제고요. 이게 이제 문과 애들한테 던져줬던 문제예요. 가형 나형이 있던 시절까지는 이 도형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왔어요. 미적분을 선택하면 문과든 이과든 미적분을 선택하면 도형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과 애들은 여기서 냈고요. 그다음 문과 애들은 여기서 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도형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모르고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딱 풀어보시면 느낌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다는 느낌 별로 못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닮음만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녀석은 각도 때문에 우리가 변들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변들이 뭐 기껏 해봐야 그냥 닮음비 정도로 해결이 되는데 얘네들은 삼각함수의 극한이다 보니까 변들을 뭘로 표현해야 돼? 뭐 알사인 세타, 알코사인 세타, 뭐 알탄 세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이 좀 더 낯설고 그 다음에 식 자체가 좀 더 지저분해집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에 비해서 요 삼각함수의 극한 파트가 도형의 변들을 표현하는 방식도 낯설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연산도 좀 더 까다로워지고 식도 길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많이 어렵게 우리가 느낍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좀 해볼 건데 과감하게 던지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마플 보잖아요. 마플 보면 요거 유형 4개인가 있거든요. 4개인가 5개인가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20몇 문제 돼요. 딱 보면 휘황찬란한 거. 굳이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풀 건데 자, 제가 오늘 풀 문제는 요거랑 요거 똑같은 문제니까 요거랑 우리가 부채꼴과 원이 내접하는 이 그림이 부채꼴과 원이 지금 내접하고 있잖아요. 요 그림이 빈도수가 꽤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극한에서의 요 부채꼴과 원이 내접하는 그림이 굉장히 빈도수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은 이제 사각형,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을 합동인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을 저렇게 살짝 옮겨가지고 포개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포개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또 빈도수가 높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형인 거예요.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쭉 포개어지는 부분을 활용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부채꼴과 혹은 원과 원이 내접하는 경우 부채꼴과 원이 내접하는 경우 요걸 활용하는 문제가 시험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유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좀 길게 얘기를 할게요. 자, 가봅시다. 내실에서는 무조건 나와요. 등비 아니면 요거에서 하나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냐 삼각함수의 극한이냐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등비 쪽에서 나오면 좀 더 쉽고 삼각함수 쪽에서 나오면 보통 얘 아니면 아까 그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 포개어지는 거 이 둘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못 풀더라도 최소한 부채꼴 원에 내접하는 원과 그 다음에 정삼각형, 정사각형에 포개어지는 부분을 이용하는 문제 정도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최소한 요것만큼은 알아야 되는 그 유형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좀 생각해 봅시다. 자, 문제 가봅니다. 키워서 자, 문제가 있습니다. 부채꼴이 주어졌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랍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되어 있고요. 부채꼴이 내접하는 원이 있고요. 반지름은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다짜고짜 세타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서 세타분의 r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세타는 각도니까 우리가 세타를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뭘 건드려야 돼? 저 r을 알아내야 되죠. 자, 정신 차려야 돼. 여원이랑 준원이랑. 자,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여기서는 정신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여기 세타는 굳이 우리가 언급할 필요 없죠. r을 언급해야 되는데 r을 누구와 관련된 식으로 지금 여기는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이 세타야. 얘는 세타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r 또한 뭘로 바꿔야 돼? 세타에 관한 식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어야 세타분의 세타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야 뭐 극한을 구하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r과 세타 사이에 관련된 식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근데 그게 이제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몇 번 해보잖아요. 요 그림은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한 서너 번만 해봐도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원과
내접하는 이 원을 만나면 무조건적으로 선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필수입니다. 이렇게 그리지 않으면 문제 시작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그렸을 때 당연히 이쪽도 똑같겠죠?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이 정도 가능하시겠죠? 자, 2분의 세타가 되고, 자, 여기가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주로나 정신 차려야 돼, 진짜. 1 마이너스 r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이게 여기까지가 1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가 r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1 마이너스 r이라는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 이 문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를 1-r로 표현하는 것.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얘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인. 사인을 쓰진 않을 것 같아.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로 구하게 되면 우리가 루트 안에서 1-r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긴 해요. 그러면 근데 보자. 그럼 이 변의 길이가 r이죠. 근데 얘도 r이고 얘도 r이죠. 제가 처음에 목적이 뭐라 그랬죠? r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 이게 피타고라스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등비수열 쪽이었으면 이렇게 가도 되거든. 근데 이게 등비수열이 아니야. 삼각함수의 극한이거든요. 그러면 이 r인 이 두 녀석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 세타가 반드시 사용이 돼야 돼. 그래서 r과 세타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어요. 이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는 변들의 길이가 뭘로 표현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밑변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해줘야 돼. 2분의 세타를 사용한. 그럼 자, 밑변을 표현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코사인이죠. 물론 탄젠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코사인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1-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아, 미안해요. 2분의 세타. 맞나요? 그렇죠? 이 정도 아시죠? 그죠? 영원아 정신 차려야 돼. 진짜요? 자, 빗변에다가 이 아이를 곱하면 그쵸? 원래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세타잖아. 그쵸? 친절하게 보여줘. 코사인 2분의 세타. 빗변분의 밑변. 그럼 밑변 1-r에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 곱하면 되죠. 맞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 자, 여기까지 갔거든요. 자, 얘네들과 관련된 식을 지금 만들어냈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해야죠. 이제 한 단계 남았어. 그 다음에 이제 저기다 대입해서 극한 구하면 끝나. 자, 여기까지는 지금 잘 왔어. 그쵸? 이렇게 선 그리고 1-r이라고 표현하고 이 아이의 길이를 1-r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라고 표현한 것까지도 잘 왔어.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아. 뭐 할까요? 영원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 뭐 쓸까요? 얘들아? 이제 한 단계 남았어요. 한 단계만 처리하면 R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지민아 뭐 쓸까? 힌트. 상수함수 쓸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얘들아. 자, 준원이 장례에서 깬 준원아. 어떻게 할까? 동현이 언제 올려놨나? 어떻게 해? 얘들아. 아니, 종인 줄 알았는데. PD. 자, 어떻게 해요? 가자. 어떻게 할까? 다들 생각에 잠겨있네. 자, 생각해봤자. 그쵸? 자,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지금 세타분에 지금 R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야 되고 R이라는 걸 세타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밑변을 구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타분의 R만을 구하고 있어요. R만 구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런 버전은 좀 쉬운 버전이고요. 대체로 약간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녀석이 이제 넓이를 구하는 문제. 저거는 이제 저걸 구할 때는 솔직히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말만 하면 저것만 구할 때는 이게 큰 의미가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학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넓이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밑변을 쓸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밑변과 얘를 사용을 해서 넓이를 구해서 R과 세타에 관한 식을 만들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근데 요 문제에서는 요것만 구하는 건 아니죠. 요것 자체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지금 이 저것만 구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인 2분의 세타를 쓴다면 그렇죠? 사인 2분의 세타를 쓴다면 물론 이제 바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 R이라는 값을 뭘로? 이거분의 사인 2분의 세타로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인 2분의 세타는 1-R분의 R이니까 그러면 1-R분의 사인 2분의 세타가 요것만 풀 때는 요게 차라리 낫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패턴을 따라갔는데 요 문제에서는 굳이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시간에 요 녀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R이 계속 남아있으면 또 안 돼. 이게 딜레마야. 그렇죠?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긴 할 거거든. 근데 요 식이 세타분 요 녀석이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아직 해결이 안 되죠. 요 R이라니까. 뭐 요것만 딱 놓고 보면 2분의 세타면 끝나겠네라고 보여지지만 이거 R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R의 값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 녀석 R 뭘로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2분의 1 2분의 1 4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뭐라고 해야 될까? 요 R. 여기 상태에서 이거에서 여기서 그냥 이거를 여기서 아니 여기서 네네 여기서요 마이너스 1로 일단 R 위에 빼가지고 한 다음에 정리해버려요? 네 정리하는 자, 이 아이를 정리하세요.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1 마이너스 R분의 1하고 마이너스 1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1 이하면서 오, 그런 느낌으로 민주야 너 그렇게 생각해? 지민이가 뭐라 그랬어? 분수를 자연수로 만들어?
그래요? 1 마이너스 R 이렇게? 어떻게 나 잘 모르겠어. 그거 좀 설명 좀 해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분의 이런 느낌으로? 아니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1?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R 이걸 하자고? 승우야, 지민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아 못했대 지민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애들이 못 알아들었어. 저는 좀 설명을 못하긴 해. 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준호나, 지민이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들었어? 자느라고 정신없지. 이해를 못했어요? 자, 이 아이의 식을 좀 바꿔보재, 지민이가. 어차피 지금 여기다가 R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이 상태로 들어가면 R이 계속 살아남은 상태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 모르셔도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얘가 R이고 얘가 똑같이 R 있잖아요. 그쵸? 그냥 만약에 지민이가 좀 전에 했던 그 표현이 모르겠다. 그럼 여기 R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에 1만 아니 사인 2세타가 2분의 세타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R 사인 2분의 세타가 2안 되면 R로 묶여서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 마이너스 R 사인 2분의 세타가 넘어가면 R 플러스 R 사인 2분의 세타니까 R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R이라는 값이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 가능하죠. 그쵸? 가장 무난한 방법은 이제 보통 이렇게 가죠. 좀 전에 지민이가 했던 말은 연산이 자라락 정리가 됩니다. 너 왜 이제 와? 듣고 떴는데 11시 그랬구나. 내 전화 소리 듣고 떴구나. 알람도 못 들었어. 아차차 망했다 하고 그래 괜찮아 열심히 하자. 자 그래서 이 R이라는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R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자리도 R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저 아이로 대체를 하겠죠. R 자리를 그러면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끝난 거야. 이렇게 가져왔어. 이제 뭐 하죠? 뭐 정리하면 되겠죠? 자 세타분의 2분의 세타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2분의 1을 볼게. 이렇게 곱하기 2가 이제 필요하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 만나서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사인 세타가 0이니까 사인 0도는 0이에요. 그럼 요거 1 남고 1 곱하는 거 의미 없죠? 분모의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 잘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이 나오게 되면은 이 녀석의 반지름을 쭉 연결합니다. 중심을 지나주고 중심을 지나서 연결한 다음에 이 아이가 꺾여진 게 지금 요 그림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R이 될 테니까 전체 반지름 전체에서 이 R만큼을 뺀 값이 여기가 될 거고요. 그럼 얘랑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넓이 구하는 문제였다면 밑변을 이렇게 설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냥 R만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사인 세타를 2분의 세타를 이용해서 1-R분의 R을 표현했고요. 근데 대입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다음에 대입해버리면 R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먼저 R에 관한 식, 세타에 관한 식 한마디로 R에 대하여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 아이 R을 가지고 있는 애들 먼저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R로 묶은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2분 세타로 양면을 나눠주시면 이런 형태로 R이 정리가 됩니다. 이 R이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극한을 구하는 일반적인 풀이식으로 들어가시면 뭐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자, 요건 똑같은 문제니까 요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A하고 B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난이도 갑자기 또확 올라갑니다. 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꼴 AOB가 있다. 부채꼴 AB에 O를 A라고 해요. 호호호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을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AOB에 내접하는 원의 둘레를 B라고 한대요. 다시 요 원이죠, 요 원. 요 원의 둘레 길이를 B라고 한대요. 둘레 길이. 원둘레. 원주라고 하죠. 이걸 이제 B라고.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내접원에 얼마가 되죠? 요런 아이야. 왜 2파이 R이 B가 됐으니까 R은 2파이 분의 B 그냥 이 얘기예요. 그쵸? 별거 아닙니다. 자, 2파이 R이 B죠. 그럼 B, R은 2파이 분의 B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야. 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세타가 0으로 가는 저 형태에서 A하고 B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 또 생각해야 돼. A를 세타에 관한 식. 그럼 B도 세타에 관한 식.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다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그림 안에서 세타에 관한 식이 필요하답니다. 그럼 아까도 했듯이 우리는 일단 선을 그리고 시작합니다. 어떤 선?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당연히 중심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의 그림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 수직이고 요들의 길이는 당연히 같을 겁니다. 됐죠? 영원아, 준아 고개가 점점 숙여집니다. 그죠? 피곤한 건 알겠는데 우리 이제 11시 반쯤 되면 이제 잠에서 좀 깰 때가 된 거 같아요. 10시 때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보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면 딱 이 정도 느낌인 거예요. 중심을 지나는 선을 딱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겠다 정도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접하는 원의 둘레 BA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A라는 녀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호의 길이 R세타 기억하시나요? R세타 어서 들어봤죠? R세타 그래서 호의 길이는 R세타입니다. 한마디로 저 A라는 호의 길이는 R세타예요. 그쵸? 일단 세타가 등장해버렸네. A는 끝나버렸다. 그쵸? 호는 그냥 R세타 해버리면 끝나잖아. 자, 그 다음 이제 B를 구해야 돼. 요 B. 요 원에 내접하는 요 녀석을 구해내야 돼. 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 이 유형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아까 거는 지금 부채꼴에 내접하는 삼각형 원이었고요. 요게 내접하는 원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부채꼴이지만 이렇게 해서 요게 내접하는 원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자, 이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R 곱하기 둘레라는 거. 저번에 제가 닮은 그거 할 때 이것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요거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요쪽 버전에서는 실제로 쓰는 게 요거 이제 꺾어가는 거 요거 이제 메인이 되는데 요 버전에서는 제가 선을 저렇게 그려놨죠. 요 수직 이등분선이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R 곱하기 둘레라는 이걸 사용해서 보통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막막하잖아. 그쵸? B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부채꼴 안에 내접하는 요 안에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R 곱하기 둘레라는 걸 떠올려야 돼. 떠올리면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보자. 자, 이거 떠올려 봅시다. 저 삼각형의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r 곱하기 둘레야. 그쵸? 그러면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한번 해볼 건데 여기 r 있고 여기 2분의 세타 있죠? 그럼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뭘로 표현될까? 여기 r, 여기 2분의 세타, 요만큼의 길이가 뭘로 표현될까? R 사인. 그렇죠. r 사인 2분의 세타. 자,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그렇죠? r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시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r 사인 2분의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r도 나왔고요. 여기 r 사인 2분의 세타 나왔으니까 삼각형에 뭐가 나왔다? 둘레가 나왔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삼각형의 넓이가 둘레, 그렇죠? 2분의 r 곱하기 둘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2분의 r 여기서 말하는 이 r은 내접원이니까 여기를 r'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둘레니까 뭐예요? 둘레잖아요? 2r에다가 2r 사인 2분의 세타를 더하는 거예요. 맞죠? 2r에다가 2r 사인 2분의 세타를 더한 거 맞죠? 자, 그러면 넓이 구하러 가볼까요? 넓이 아시죠? 어떻게 보여? 2분의 1 r 제곱 사인 세타. 그쵸? 2분의 1 두 배 사인 끼인가? 맞죠? 이거 모르시는 사람 없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이 r 프라임, 그렇죠? 저 r 프라임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구하는 저 r 프라임, 요게 이제 r 프라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r 프라임이라는 녀석을 r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내기 가능했잖아. 그렇죠? 우리가 a라는 녀석도 r 세타로 바꿔놨고, 요 r 프라임 2파이분의 b라는 녀석 또한 이 녀석들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서 r 프라임 바꿔보자. 자, 2분의 1, 2분의 날려버리고 r 제곱 사인 차근차근 해보자. 자, 요 r 프라임을 2파이분의 b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요거 2r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 이 약분되겠다. 그렇죠? r 이게 한 개 약분되겠다. 자, 다시 써볼게요. 천천히 써야 돼. 실수하면 큰일. r 사인 세타는 파이분의 b 그리고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b의 값. 그렇죠? b의 값이니까 b의 값은 파이 넘어가서 r 파이 사인 파이 r 사인 세타? 파이 r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분모에 여기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r 사인 세타. b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파이가 넘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a의 값도 나왔고요. r 세타. b의 값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녀석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세타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서 a라는 값은 r 세타고요. b라는 값은 저 녀석입니다.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 네 파이 r 사인 세타. 편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r 날라가고요. 그렇죠? 거부수니까 r 날라가고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럼 얘는 세타가 0으로 가요. 자, 분모는 이 녀석이죠. 세타에다가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한 값. 분자는 이 녀석이죠. 파이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극한의 영역입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이거 얼마인 거? 1인 거 보이시죠? 그럼 1인 거는 일단 날려버리고 아닌 것들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차근차근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 0도 0이죠? 그렇죠?
어차피 0분의 0꼴 아니까 의미 없죠? 그럼 여기 분모에 1 남고 분자에 파이 남았으니까 답은 얼마다? 파이. 값이 좀 독특하다. 파이 맞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어렵죠, 분자. 그쵸?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근데 이게 또 겁나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야. 그게 더 슬퍼. 근데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요거 아니면 아까 예제에서 봤던 거 두 녀석. 근데 예제에서 봤던 거 문제에서 보통 넓이를 구하는 형태로도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S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녀석과 이 녀석 두 가지는 제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까 봤던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버전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r 곱하기 둘레라는 저거를 사용한다는 걸 까먹어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저걸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변들을 하나하나의 변들을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한 삼각함수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것들을 이용하시고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신 다음에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사각형과 정사각형 두 개를 이제 엮어놓은 문제입니다. 이건 좀 더 어렵습니다. 문제만 읽어봐도 좀 더 어려워 보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문제를 읽어보면 딱 뭔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보시면 한 변의 길이를 그린 정사각형이고요. A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답니다. 당연히 합동의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좌표 어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색칠한 부분 있죠. 이 녀석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한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상하게 겁나 복잡한 저걸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솔직히 얘를 건들 거 없거든요. 이미 세타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분모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은 뭐냐면 연산 과정에서의 풀이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깔끔하게 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너희를 엿먹이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와야 풀이가 진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 뿐이에요. 근데 너무 욕할 건 없고요. 우리 결국 이 S 세타를 구해내는 게 목적이야. 너나 준호나 둘 다 원으로 끊는데. 저 자리가 이제 막할게요. 벽 쪽에 붙어있어도 자, 요 색칠한 부분에 우리 이제 넓이를 구하러 갈 거예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좀 크기를 키우자.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러 이제 떠나볼게요. 할 수 있는 걸 보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삼각함수기 때문에 2분의 1 두 변 사이 끼인가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2분의 1 두 변 사이 끼인가.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세상에. 중학교 과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맞죠? 맞죠? 90도에서 세타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 뭐죠? 파이에서 180도에서 요거 빼면 됩니다. 왜냐면 얘랑 여기 지금 수직인 거 보이시죠? 얘랑 얘랑 더하면 180도잖아. 그렇죠? 얘네들이 더하면 파이잖아. 그러니까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빼는 거야. 그쵸? 그럼 얼마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해져요. 자, 이제 각도는 구했다. 그쵸? 그냥 각도는 구했어. 준원아, 정신 차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내가 왜 제발이라고까지 해야 된다. 몽둥이 그거 있잖아. 절에 다니는 스님들이 아침에 명상 시간에 이거 막대기 들고 탁 때리잖아. 잠자면 명상을 가냐고 잠자면 탁 때리잖아. 이걸 해야 되나? 이것도 가혹행위인가? 자,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가혹행위인가?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각도는 구했어, 그쵸? 끼인각은 구했어. 끼인각 구했으니까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요거만 구하면 돼. 요거. 어차피 얘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얘네들이 같다는 건 보여요. 설마 이게 안 보이시면 큰일 납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봐봐. 이게 얼마야? 1. 그쵸? 자, 이거 구할 때 우리가 쓸 거. 과감하게 쪼개. 가운데를 과감하게 쪼개버려. 그림 이상하지? 이해해? 반듯하게 못 쪼겠어. 자, 그러면 요만큼. 자, 요만큼의 각도. 이걸 반으로 쪼갠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되는 거 맞죠? 그럼 자, 여기 이제 다 끝났어. 밑변이 1이네. 설마 여기서 빗변 구한다고 사인 코사인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 밑변이 1이면 얼마나 착한 애야? 그치? 1. 계산도 존나 쉬운 거. 그럼 여기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넣을 수 있어? 1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표현하는 거 가능하죠? 그쵸? 됐네. 1 곱하기는 큰 의미 없으니까. 그럼 끝났다. 뭐가 끝났어? S세타 구하는 게 끝났어. 자, S세타는 2분의 1. 두 변은 좀 그래. 요게 이제 한 변. 그러니까 이걸 두 변이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요 녀석을 제곱하고 거기다가 사인 요 녀석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걸 곱한 거랑 똑같죠. 자, 계산 좀 해볼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있나? 사인이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사인이 2사분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그거 틀리면 안 돼. 그럼 답이 틀려버려. 자, 요거 뭘로 바뀌죠? 코사인 세타 바뀌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이거 겁나 지저분해. 그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엄청 지저분해. 저거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저거 정리하는 거 없을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정리하는 거 없을까? 그냥 가? 이씨 하면서 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있는 거죠. 그냥 가버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들고 가버려? 들려맞지? 자, 일단 여기까지 갔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거든요. 지금 이 아이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 아니면 저걸 정리해. 저 탄젠스 좀 어떻게 처리해? 어떻게 처리할까? 저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4분의 파이인데 2분의 파이도 아닌데 파이도 아닌데 2파이도 아닌데 그냥 지금 어떻게 근데 그거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0이냐? 그치? 바꿔? 질러? 여러분 이제 들어가보자. 빨리 정해. 빨리 어떻게 바꿔? 지민아 바꿔? 들어가? 바꾸는 방법 알아? 안 배웠지? 배운 적이 없어. 우리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뭐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4파이, 5파이는 배웠어도 4분의 파이 배운 적이 없어. 배웠어. 삼함수 합의 공식 있잖아. 합의 공식 배웠잖아. 그쵸? 근데 탄젠스 4분의 파이는 또 얼마야? 1이야.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이런 거 써먹으라고 배운 거야. 물론 이제 안 하고 들어가도 왠지 느낌상 요거 0되는데 얘도 똑같이 0되니까 뭔가 느낌상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해. 그쵸? 이거 이제 여러분 선택권인 거지. 네, 라고 일단 들어가 보자.
아니면 저 아이를 합을 이용해서 정리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볼까? 탄젠트. 자, 요 아이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그쵸? 1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1 플러스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됐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긴 하네. 그쵸? 자, 이 상태로 갈까? 그냥 돌진하고 가볼까? 아니면 뭔가 좀 더 액션을 취해볼까? 분모 분자에 뭔가를 곱해서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 자, 질문도 많아요, 그죠? 그냥 하나 알려주면 좋지. 그치? 뭘 계속 물어봐. 생각 좀 하라고. 너희들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자고. 그쵸? 이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머릿속에 남지. 그냥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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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자, 위로 들어가? 저 자리로? 자, 두 개 다 써드릴게요. 다 써면 너희가 보고 판단해. 자, 첫 번째. 공간이 없네. 이거 다 썼으니까 화면을 좀 줄이자. 오. 자, 저걸 써볼게요. 첫 번째. 하나랑 또 다른 거.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두 가지 버전을 다 써드려 봤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합을 이용해서 변환시킨 거고요. 얘는 그냥 오리지널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요? 지민이는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 다수결로 가볼까? 지민이는 어느 쪽에 손을 들고 싶어? 저한테 그러세요. 다른 분 물어보겠지. 위에 어? 위에 위에 거. 자, 여원이는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 여원아? 고민돼? 준원아,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 위에 거, 아래 거? 자다했는데 뭘 생각이 있겠어? 위에 거, 아래 거? 승우는? 아래 거? 동현이는? 위에 거, 아래 거? 너 핸드폰 좀 그만 봐. 응.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민준이는? 고민해. 그냥 찍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찍어봐.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다수결이네. 여운아, 너에게 달렸다. 지금 2대2 상태다. 위에 거, 아래 거? 뭐가 나을까?
여기 고민들이 많구만. 자, 위에 거 쓰면 돼요. 위에 거 쓰면 풀립니다. 자, 위에 거 이제 풀어가 봅시다. 야. 자, 어떻게 풀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예쁘게 잘 풀어갈까요? 어떻게 하죠? 이 아이? 치환. 치환. 누구를 치환? 이 녀석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한에서는 이 값이 0을 향해 가는 게 혹은 무한대나 0으로 향해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이유가 지금 요게 각도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치환을 시켜봅니다. 요를 세타가 여기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요 녀석을 뭐라고 할까요? x? x? x라고 한번 볼까요? x 없으니까. 자, 그러면 세타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자, x의 값을 당연히 0으로 하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이 식을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x가 0으로 갈 때, 자, 식을 한번 정리하러 들어갈게요. 자,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x야. 복잡하다. 정리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2로 나눠보면 2분의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2분의 x가 돼요. 그럼 요거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는 그쵸?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2분의 파이 플러스 x예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분모. 요거 x죠. 우리 x로 하기로 했으니까 x의 세제곱입니다. 자, 아마 요렇게 보면 이제 보일 것 같아. 특히 요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각변환에 의해서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사인 x로 바뀌어요. 그렇죠? 요 부분이 마이너스 사인 x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볼까요? 탄젠트 2분의 x는 탄젠트 마이너스 2분의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로 바뀝니다. 2분의 x 아시죠? 왜냐면 4, 4분의 탄젠트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고요. 근데 그 아이를 뭐 했어요? 제곱을 했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지면서 탄젠트 2분의 x 형태로 바뀌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x를 제곱했으니까 탄젠트 제곱 2분의 x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마무리 잡을게요. 자, 짝꿍 찾아 가볼게요. 2분의 1, 번거로우니까 밑으로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보낸 상태에서 이제 짝꿍 찾아가자. 탄젠트 제곱 2분의 x가 짝꿍으로 필요한 녀석은 뭐죠? 4분의 x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 마이너스 사인 x가 짝꿍으로 필요한 녀석은 x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강제로 만들어낸 거잖아. 없는 걸 막 어떻게든 막 꾸역꾸역 해서 만들어냈어. 자, 이제 어떤 숫자가 남아있을까요? 8분의 1. 자, 이렇게 보자. 다시. 요거 여기 있고요. 요거 여기 있는 거 맞죠? 자, 2x 세제곱인데 요 분모에 있는 애들 곱해서 2x 세제곱이 나오려면 요것들 싹 곱해보시면 x 세제곱에다 4분의 8이니까 2 만들어진 거 맞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아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걸 알고 1이 된다는 걸 알고. 그쵸? 자, 요 아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네, 선생님. 어. 처음에 이게 마이너스 x였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x 세제곱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러니까 그 x가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이거가 애초에 마이너스 x였으니까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위에요. 여기? 아니 더 위요. 여기?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여기? 네.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게 x 마이너스 x 아니에요? x 이게 2파이 부 반대네? 오 그러네 부 반대였다 이 2는 어디서 왔냐 우리? 아 위에서 내렸지? 여기 마이너스 x 세제곱 죄송해요 아 왜냐면 여기 반대예요 반대 여기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x니까 여기 반대로 돼 있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우 이렇게 되네요. 유리하다. 멋있다. 자 이렇게 됐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 녀석이 여기 내려와 있으니까 어디 붙지는 상관없는데 여기다 붙여버리자. 그럼 여기 플러스 8분 이런 느낌. 어렵지? 어려워요. 자 보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마 여기 책에는 모든 거 다 생략하고 그냥 갑자기 줄인 식으로 따다닥 돼 있을 거야. 그쵸? 근데 이제 풀이 과정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 과정이고, 이제 치환을 언제 시점에서 들어가느냐인데, 솔직히, 여기서 이미 치환을 들어가기 쉽지는 않아요. 노하우 부분이긴 한데, 자, 다시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변과 끼인각을 알아야 돼요. 끼인각을 알아내기 위해서, 각도들의 특성을 조금 사용을 해봤고요. 각도들의 특성을 활용해서 하나씩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변의 길이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이용해서 좀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표현을 해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요 녀석이 나왔을 때 요 녀석이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쵸? 탄젠트 함수 요 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그쵸? 근데 이제 실제로 치환을 해봤더니 대입을 해놓고 치환을 해봤더니 어떤 형태들이 이렇게 뭔가 겁나 지저분했던 요 아이들이 그쵸? 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더라? 뭔가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쵸? 결국은 뭐냐? 요 자리가 0으로 가는 형태라면 상관이 없는데 요 자리가 0이 아닌 특정한 값으로 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그렇죠? 뭐 세타가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있겠죠?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다? 치환이라는 아이가 필요합니다. 그걸 해줘야만 우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였던 저런 아이들이 뭔가 좀 눈에 딱 익은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 구성으로 사인과 탄젠트를 사용한 그 구성으로 바뀌게 되겠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건 뭐 알 수 없죠. 처음부터 몇 번 풀어봐야 그나마 좀 이거 흐름이 이렇구나.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비교적 코사인보다는 사인의 탄젠트가 낫겠죠. 어차피 극한 구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식을 만들고 그 식을 만든 녀석을 대입하고 대입했는데 0으로 가는 꼴이 아니고 다른 특정한 값으로 가는 꼴이라면 치환하는 게 낫고 그 치환한 상태로 정리하시면 우리가 사인과 탄젠트 형태로 만들어지고 가끔 1 마이너스 코사인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느낌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조금 서두른 이유가 이건 한 문제 한 문제가 거의 15분, 20분씩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을 세이브하려고 계속 화장실 빨리 다녀오세요 이러고 그랬어요. 봐봐, 시간 벌써 끝나버렸지. 그쵸? 세 문제 푸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40, 50분.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답만 뚜루룩 구하는 문제였다면요, 한 5분, 길어야 10분인데 설명이 들어가면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이 유형 자체가. 자, 여기 보시면 6-1번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근데 원인데 내접하네요. 내접하는데 저 원에 내접하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에 이게 뭐가 좀 어렵냐면 저 내접하는 원인데 결국은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각형에 내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애들이 또 당황한다. 선생님 삼각형이 아닌데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각형 원이 있는데 여기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랬다고 치자. 만약
사각형이 되죠, 그래요. 그러면 중심이 있을 거구나.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건 똑같죠.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넓이를 더한 게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이 결국은 뭐야? 2분의 r 곱하기 사각형의 둘레가 결국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국한이 아니라는 거야. 사각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들의 둘레와 2분의 r 곱하기 곱하면 이 사각형 전체의 넓이하고 어떻다? 같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변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리고 이 전체의 넓이와 전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랑 요걸 곱해도 되고요. 거기다 곱하기 1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랑 요거의 사인값 이용해서도 상관없을 건데 어쨌든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고요. 2분의 r 곱하기 둘레가 똑같은 원리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아이는 뭘 사용하냐면 지금 쭉 설명 안에 요 G라는 녀석이 나와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G라는 녀석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형을 풀어가는데 거기에 밑도 끝도 없이 자 A, B, C, D인데 물론 선생님 A, B, C, D, E, F니까 다음이 G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저 G라는 녀석은 무게중심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긴 해요. 그렇죠? 이 아이를 강제로 무게중심화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뭐 물론 안 보이겠지. 그렇죠? 어쨌든 자, 이 아이를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들어갈 텐데 그냥 흐름만 잡을게요. 자, 이 녀석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 전체가 지금 요렇게가 마른 거예요. 요렇게가 마른 거. 그럼 여기의 길이가 지금 1이거든요. 마찬가지로 1이라는 길이까지. 그리고 요렇게 쓸 때 수직이 돼요. 그럼 얘랑 얘랑 평행이 됩니다. 그쵸? 요런 느낌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각도 여기에 세타가 주어져요. 그럼 여기 똑같이 세타입니다. 그쵸? 왜? 마른 무니까. 마른 무니까 세타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뭐 파이에서 이거 빼면 되겠지. 그쵸? 파이에서 저걸 뺐어. 그럼 얼마야? 2파이죠. 그쵸? 근데 솔직히 그렇게 복잡하게 안 가죠? 우리 삼각형에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삼각형에 보시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면 우리는 이웃하지 않는 두 변의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 외각의 크기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세타가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고요? 여기는 당연히 여기 세타 했으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세타와 요 1이라는 길이를 활용해서 이들의 길이를 설정하면 그들의 넓이를 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그냥 어차피 또 똑같은 연산이라서 시간도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거는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이거야 그냥 우리가 흔히 배웠던 그냥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활용해서 외곽의 성질을 활용해서 차근차근 구해 가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어렵죠. 어떻게 이걸 잡아야 될지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주변 사인 기인각을 쓴다는 거 특히 또 이런 거 사각형에서도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저 사각형의 둘레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자 이렇게까지 하면 삼각함수의 극한까지는 됐고요. 자 그러면 1분까지 오래 갈라 그랬는데 또 밥도 먹고 쉬어야 또 학통도 하지? 슬프구만. 함수 맛보기만 하고 갈까? 이 맛보기 하면 또 한 15분에서 20분 걸릴 텐데. 그래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 모레도 또 날이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숙제가 추가되겠네.